일단은 9월 달에 있을 동시 만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생각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될 것 같다. 신흥 SEC랑 현신 EDP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삼성, SDI 향의 소재 부품 회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황유현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님을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운이 빠지는 하루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빠지는데 일단 오늘 주식시장 좀 하락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선물 다 팔았지만 특히 현물 1조 네. 3천억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아요. 최근 뭐 한 달 새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도 사실 많이 동참을 한 것 같고, 뭐 일단은 현물이 일단 세게 팔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개인이 많이 산 케이스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 때 기관이 많이 산 적? 그러니까 근시일 내로 한 7월 달 정도 보시면 그때도 사실 1조 정도 팔았던 적이 개인이 1조 정도 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29일도 마우스로 좀 표시. 6월 29일도 1조 2천억 정도 개인들 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천억 팔았고 뭐 오히려 이날은 조금 샀고 뭐 기관이 판 정도였는데 기관 사실 뭐 꾸준하게 팔고는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한 1조 3천억 정도 팔면서 이거를 개인이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판 물량을 거의 개인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선물 부분이 조금 사실 지난주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오면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 방송하면서 이번 주 사실 하락 변동성은 뭐 외국인들이 양쪽으로 벌려놨지만 그렇게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 하락 변동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한 3,250포인트 정도까지 목요일날 뭐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지만 그리고 어제 종가 무렵해서는 좀 사실 샀어요. 왜냐면 장중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일날 조금 포지션의 방향하고 금요일날의 포지션은 사실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목요일날 좀 3,250포인트 정도 갔을 때는 좀 약간 단타로라도 좀 사자 해서 좀 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 번 정도 쭉 밀렸죠.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옵션 만기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은 사실 6월 말부터 해서 조금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9,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1조 매도거든요. 당일로. 근데 지금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3번 정도 나왔고 오늘 좀 덜 팔았지만 이날 9,4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1조 1,500, 1조 1,000, 1조 1,500 뭔가 약간 의미 있게 뭐 한 1조 1,000억을 계속 파는데 거의 한 4조 가깝게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4조가 넘게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9월 달에 있을 동시 만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생각된다. 다만 이거는 또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아직 만기가 아직은 뭐 이제 7월이니까 7월 달 거의 뭐 2달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사주면 그렇죠. 또 이게 어떤 변수에서 사주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개별 종목장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셨던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도를 해 나간다면 이제 진짜 하방 그렇죠. 쪽으로 딱 네, 베팅을 한 그렇습니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지난주부터 사실 좀 분위기가 또 계속 3,300포인트를 두들기다 보니까 뉴스에서 계속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이제 좀 이거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해석인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해준 게 여전히 가장 셀 거고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를 해준 게 가장 약한 흐름, 이제 단기적으로 약세를 예상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4번 정도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관도 현물 매도를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현선물 매도를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딱 들어 떨어지지는 않지만 외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제 조금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냥 뭐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약간 하방에 대한 베팅들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선물 여전히 좀 선물 포지션도 이제 뭐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제가 한 5월, 6월 달 정도 나와서 이제 조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네요. 네, 녹록치는 않고 여전히 좀 트레이딩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냥 넉넉고 있다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고 있다가 그냥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물렸는데 손절을 어떻게 해잖아요. 근데 팔았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수량이라도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조금은 일부분은 저는 해야 되는 시장이 점점 오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팔아야 된다. 팔아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 말을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저는 조금 대형주들은 뭐 사실 뭐 여전히 전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포트가 100이라고 했을 때 대형주는 30% 정도 미만으로 여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조금 적극적으로 중소형주 특히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는 차라리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냥 홧김에라도 한번 저질러 보면 그냥 해볼 수 좀 이 기회를 삼아서 그냥 해보실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욕 먹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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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뭐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뭐 네. 환율 문제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왜냐면 네, 좀 미국이라든가 네. 뭐 영국을 아예 네. 경기 재개하는 걸로 네, 나갔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미국도 뭐 약간 지난밤에 장이 흔들렸지만 뭐 그거는 큰 그죠? 표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과민 반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어제 좀 선물 유럽도 마찬가지 좀 밀렸다가 막판에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근데 뭐 한국 시장도 좀 약간 그렇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주도가 될 만한 섹터들이라던가 종목들이 좀 다행히도 티나게 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쪽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시면 센 놈들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차라리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같이 주식하시는 이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3,300포인트 이상에서 샀는데 3,200에서 못 살 건 뭐냐. 3,300에서 살 용기도 있었는데 지금 못 살 용기가 뭐고 왜 없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어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코멘트라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거든요. 무조건 가자를 외치시는 분.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 더 싸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또 경험한 게 아마 주린이 분들 그 경험해 보셨을 건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빠져도 약간 빠진단 그쵸. 말이죠. 근데 소형주, 네. 중소형주는 그냥 네. 빠지면 거의 두세 배 쭉 그렇죠. 쫙 빠지니까. 오늘처럼 코스닥이 1% 빠지면 중소형주들은 4~5% 빠지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대신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센 놈은 여전히 계속 셌고요. 막판에 올라온 거 보면. 그리고 약한 주식들은 계속 조금 사실 더 밀려버리는 보다기보다 약간 오늘은 사실 어중간한 주식들이 빠졌어요. 오늘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주식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겼던 종목들은 좀 올라왔고 약간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려는 습성들을 보였죠. 그래서 좀 약간 최근에 주식의 흐름들을 봤을 때 완전 최고점 근처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오히려 약간 좀 지난주 이번주 조정받았던 애들은 조금 물타기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두고 아예 훅 밀려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것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것도 좀 메리트 발생한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아니면 아예 공격적으로 아예 위에서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 있죠. 사실 그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많지만 그런 쪽에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그냥 극단으로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근데 사실 이번에 많이 빠진 거가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게 성장주를 살 것이냐 지금 말 얘기대로 네. 올라간 지금 이 시점에 탄력받는 이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급락한 콘택트 관련주들을 살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헷갈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뭐 우리 보니까 하이트? 진로? 네, 그렇죠. 하이트도 좀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뭐 사실 예상대로 7월부터 이제 좀 약간 리오픈이 됐으면 수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냥 늘어지는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손실이 아직 10%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할 필요도 없고 상황 여차하면 좀 봐서 이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 다행인 거는 진단키트 주식들이 오후에 좀 밀렸죠. 시즌도 그렇고 관련 주식들이 좀 윗골을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은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델타 변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은 결국은 이게 전염력은 높아지지만 살상력, 치사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가 더 높아지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윈블던 테니스 경기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윈블던을 봐도 그 다음에 유로 2020 이거를 봐도 다들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유럽은. 근데 이제 한국만 좀 약간 유독 특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네, 자극적으로 사실 나와요. 사실 오늘도 굉장히 조금 보면서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저렇게 쓸까? 1000명, 네. 일본은 10,000명 뭐 이래도 저긴데 몇 명을 검사해서 얼마가 나왔다 이런 거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딱 1000명 넘었다라고만 하니까 사실 이게 숫자에서 주는 공포감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했다고 보여요. 오히려 진단키트들이 주식이 좀 빠졌다라는 거는 오히려 다음 주 중에는 좀 진정될 주식 시장에서는 진정될 상황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을 보면 그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보면 작년이랑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주기가 엄청 짧아졌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단키트 주식들이 올라가다 좀 쉬기 시작했고 튀고 막판에 좀 오늘 장중을 계속 이제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던 게 대체교육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뭐 원격 교육 관련 주식들, 원격 이제 회계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막판에 우리가 이제 뭐 배달 관련 뭐 드라이아이스라던가 태경케미칼 같은 드라이아이스라던가 뭐 그런 주식들이 막판에 좀 올랐거든요. 그냥 이쪽 섹터 내에서는 이쪽 섹터대로 순환매를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뭐 제가 지난주에 뭐 넌지시 말씀드렸던 자이언트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막판에 좀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주식들 이런 쪽에서 또 성장주 섹터들은 또 다른데 성장주는 반대로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런 쪽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인데 뭐 2차전지 주식이고 뭐 메타버스 뭐겠어요. 근데 이런 쪽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진단키트나 코로나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시세를 냈던 스마트머니들이 다른 섹터 차트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번 주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그래도 조금은 이번 주보다는 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이래서 하이트 진로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콘택트주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지금은 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매수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4월달, 5월달에 시세를 한 번씩 냈잖아요. 이쪽 주식들이 6월달, 7월달에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걸 예상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저는 한 2달 정도의 가격 조정, 그러니까 비율로 같은 비율로 2달 올랐으니까 2달 정도 쉬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컨택트주들 많이 좀 떨어졌다 해서 바로 좀 사는 거는 그렇죠. 급할 거 하나도 참아야 된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급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샀던 분들이 올라오면 다 매도하려고 생각을. 이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2차 전지 관련 네. 주들이란 말이죠. 삼성 SDI 특히 네. 미국의 스텔란티스 합작사 뭐 설립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삼성 SDI가 또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대형 3사 중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소재 장비주 중에서도 삼성 SDI 쪽으로 좀 비중 높은 종목들이 좀 이번 주에 셌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계속 신고가 매매 교보제를 썼던 신흥 SEC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유일하게 장기 투자를 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큰 시세를 내서 저보다 제 손님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방송에서 말했는데 이거 안 먹고 수익이 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신고가 갈 걸로 예상하고 거래량이 계속 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삼성 SDI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단점이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 SDI가 그 스텔란티스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 이쪽
한 70% 쪽이 전기차 쪽 매출이고 거의 대부분이 삼성 SDI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미국도 진출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좀 늘어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나 그다음에 포드가 이제 배터리데이 하면서 각형 파우치 말고 각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효율성하고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파우치가 아니라 각형으로 가면 이런 쪽이 갈 거다라고 이제 넌지시 줬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이제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이제 좀 지목을 받으면서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동반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게 상신 EDP죠. 상신 EDP가 차트가 여기 있네요. 상신 EDP도 사실 2차 전지 부품 이제 원형 각형 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 리포트도 없어요. 상신 EDP.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이슈로 같이 올라간다. 신흥 SEC랑 상신 EDP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삼성 SDI 향의 소재 부품 회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판에 더 셌다라는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향후에도 뭐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두 종목은 지금 신고가에 계속 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뭐 차트만 봐도 무서워서 그렇죠. 못 사겠는데. 신흥SC 이거 뭐 차트만 봐도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글쎄 뭐 저는 뭐 밑에 5만 원대에서 사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 손님들은, 근데 뭐 지금도 사주세요 하면 저는 사드릴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조정받을 때가 아니라. 네. 근데 뭐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될 수도 있고, 뭐 오면,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막 심한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내년까지 올해 실적이 올해 터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공장 완공되고 또 계속 포드하고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 SDI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기차들도 파우치에서 각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50주 신고가 종목들에 가는 패턴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눌림목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사주세요. 1억을 사겠습니다 하면 뭐 한 5천 사고 나머지 5천은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서 대응의 묘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 얼마 오면 사야지라고 만약에 했다가는 못 살 수도 있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의 구간이지만 일단은 상승 쪽으로도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